안녕하세요. 뉴스비페입니다. 오늘도 하루 뉴스를 테크부터 경제, 부동산, 국제까지 한 상 가득 차렸습니다. 테슬라가 고소한 로봇손 회사부터 사상 최고를 찍은 미국 증시, 12년 만에 최고로 뛴 전세, 그리고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테크부터 보시죠. 테크 섹션입니다. 오늘은 AI 로봇과 모델, 그리고 칩 소식이 이어집니다. 테슬라가 고소했던 로봇손 스타트업 프로셉션이 합의 직후 자금을 조달했고, 오픈 AI는 GPT 5.6솔 프리뷰를 제한적으로 공개했으며 AI 추론칩 그룹은 6.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먼저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어려운 부품, 손을 둘러싼 다툼입니다. 테슬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의 손 기술을 이끌던 직원이 회사 기밀을 개인 기기에 내려받고 퇴사했습니다. 그는 엿새 만에 로봇손 스타트업 프로셉션을 창업했고, 테슬라는 영업 비밀 침해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고, 같은 날 프로셉션은 퍼스트 라운드 캐피탈 주도로 1100만 달러 시드를 조달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로봇손이 휴머노이드의 최대 난제라는 점입니다. 인재와 기술을 둘러싼 다툼이 소송까지 갈 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AI 로봇 시장이 그만큼 과열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다음은 새 AI 모델 소식입니다. 다만 누구나 바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오픈 AI가 GPT 5.6솔 프리뷰를 공개했습니다. 정부 요청에 따라 단계적 제한 방식으로 출시했습니다. 이번 공개의 의미는 최신 모델임에도 전면 공개가 아닌 제한적 미리 보기라는 점입니다. 안전과 규제를 함께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AI 모델 출시 방식이 점점 신중해지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칩입니다. 엔비디아에 맞서는 추론칩 진영의 소식입니다. AI 추론칩 스타트업 그룹이 6.5억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그룹 인재를 영입한 직후 재정비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달입니다. 이번 조달의 의미는 엔비디아에 맞서는 AI 추론칩 경쟁이 한층 뜨거워졌다는 점입니다. 추론칩 진영의 자금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테크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애플 비전 프로 임원이 오픈 AI로 이동한다는 설, 그리고 오픈 AI IPO 일정이 지연된다는 설입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경제 섹션입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는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지만 미국 증시는 정반대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2천을 돌파했고, 우주기업 로켓랩의 빅딜과 미국 고용 보고서까지 굵직한 소식이 이어집니다. 먼저 미국 증시입니다. 어제 한국 코스피가 5.81% 폭락하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걸렸는데 미국은 정반대였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5만 2천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306포인트 올라 5만 2182로 마감하며 사상 처음 5만 2천을 돌파했습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버라이즌을 대체해 다우에 편입됐는데 편입 첫날 4%에서 5%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7% 급등했고 나스닥은 2.07%, S&P 500은 1.18% 상승했습니다. 상승 배경은 세 가지입니다. 알파벳의 다우 편입, 대법원의 연준 독립성 보호 판결, 그리고 미국과 이란의 긴장 완화입니다. 어제 폭락한 한국 코스피와는 정반대 흐름입니다. 빅테크 주도의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한국과 미국 증시의 디커플링이 뚜렷해졌습니다. 정책 불확실성 완화가 위험자산 선호로 이어진 국면입니다. 다음은 우주산업입니다. 로켓 발사 기업 로켓랩이 위성통신회사 이리듐을 통째로 사들이는 대형 인수에 나섰습니다. 로켓랩이 위성통신 기업 이리듐을 80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발사체를 만드는 로켓랩이 위성통신망까지 직접 확보하는 빅딜입니다. 발표 직후 우주 관련 주식들이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인수는 발사부터 위성 운영, 통신 서비스까지 한 회사가 통합하는 수직 계열화 시도입니다. 우주 산업이 단순 발사 경쟁에서 종합 서비스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 위성 산업의 본격적인 재편이 시작됐습니다. 대형 M&A가 잇따를 경우 관련 주식 전반의 재평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고용 지표입니다. 미국의 6월 고용 보고서가 목요일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연준 금리 향방을 가를 핵심 지표입니다. 미국 6월 고용 보고서가 이번 주 목요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시장은 신규 고용 14.5만 명, 실업률 4.3%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지표는 연준 금리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입니다. 고용이 예상보다 강하면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고 약하면 인하 기대가 살아납니다. 발표를 앞두고 시장은 관망세에 들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에 따라 증시와 금리, 환율이 동시에 크게 출렁일 수 있는 분수령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경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서울 전세가 12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가운데 KB부동산은 2026년 핵심 변수로 매물 잠김을 지목했고, 건설산업연구원은 내년 집값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세가 10년 만에 최고라고 다뤘는데
그 전세가 이번엔 12년 8개월 만에 최고로 갱신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6월 넷째 주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한 주 사이 0.3% 올라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고 전세는 0.35% 올라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한 주 사이 0.3% 올라 상승폭이 0.03%포인트 확대됐습니다. 전세는 0.35% 올라 2013년 10월 이후 약 12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대단지와 학군지, 역세권을 중심으로 매물이 소진되며 직전보다 높은 값의 상승 계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짚은 전세 강세가 한 단계 더 갱신되면서 전세 부담이 매매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KB부동산은 2026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매물 잠김을 지목했습니다. KB부동산은 2026년 시장의 핵심 변수로 매물 잠김을 지목하며 시세보다 매물을 주목하라고 진단했습니다. 가격보다 시장에 나온 매물의 양이 흐름을 좌우한다는 분석입니다. 매물이 잠기면 적은 거래만으로도 호가가 쉽게 오를 수 있습니다. 앞으로 가격 지표뿐 아니라 매물 증감을 함께 봐야 시장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산업연구원은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2026년 집값을 전국 0.8%, 수도권 2% 상승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의 가팔은 상승세에서 내년에는 상승폭이 둔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오르긴 하되 속도는 느려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수도권은 여전히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도는 상승이 예상돼 지역별 양극화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부동산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이번엔 국제 소식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베네수엘라 강진은 피해가 실종 5만 명으로 더 커졌고 미국에는 7월 4일 열돔 폭염이 들이닥칠 전망입니다. 또 협상하던 미국과 이란이 다시 긴장됐습니다. 세 가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베네수엘라 강진의 피해가 실종 약 5만 명으로 더 커졌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6월 24일 규모 7.2와 규모 7.5 쌍둥이 지진 이후 베네수엘라 피해가 빠르게 확대됐습니다. 사망자는 약 1,500명, 실종자는 약 5만 명 안팎으로 집계 중입니다. 생존 골든타임 72시간은 종료됐지만 라과이라에서 33명을 극적으로 구조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골든타임이 종료되면서 구조에서 수습과 복구로 국면이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실종자가 5만 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만큼 최종 사상자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구조대 약 2,600명과 수색견 약 130마리가 파견됐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큰 만큼 복구는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열돔 현상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미국의 열돔 현상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강타할 전망입니다. 폭염 속에 산불이 약 36건으로 확산하면서 진화에 나선 소방관 3명이 순직했습니다. 열돔은 뜨거운 공기를 가둬 폭염을 길게 지속시키고 건조해진 산림에 산불을 키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독립기념일 연휴에 야외 활동이 몰리는 점도 위험을 키웁니다. 극한 기후로 인한 재난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읽힙니다. 폭염과 산불이 겹치면 전력 수요 급증과 대피 수요로 향후 수주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협상하던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여전히 불안정한 가운데 이란이 걸프 지역 동맹국을 향해 드론을 발사하며 긴장이 다시 고조됐습니다. 협상으로 잦아드는 듯하던 정세가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휴전은 정식 종전이 아니라 언제든 충돌이 재개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드론 발사는 협상 카드를 쥐려는 압박으로도 읽히지만 우발적 확전 위험을 동시에 키웁니다.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하면 원유 수송로가 몰린 걸프의 특성상 유가와 안보 불안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향후 협상 진전 여부가 정세의 최대 변수입니다. 여기서부터는 국제 쪽 미확인 소식입니다. 모두 미확인입니다. 오늘 준비한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두시면 내일도 뉴스 한 상 가득 차려드리겠습니다.